재해자가 사망하게 되면은 유족급여를 지급받으실 수가 있어요. 유족보상연금과 유족보상일시금이 있는데요. 얼마나 지급이 될까요? 안녕하세요. 산재상담소의 이기훈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유족급여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유족급여란 무엇인가? 유족급여란 질병과 사고를 가리지 아니하고 업무상 재해가 발생했을 때 그 재해로 인하여 재해자가 사망하게 되면은 유족에게 지급되는 급여를 유족급여라고 합니다. 그러면 유족급여는 언제 어떻게 청구를 해야 할까요? 사망이 발생한 날, 재해자께서 돌아가신 날로부터 5년 이내에 청구를 해야 합니다. 예를 들면은 2020년에 사고가 발생해서 쭉 계속 요양을 하시다가 2024년에 돌아가셨다라고 하면은 2024년부터 5년, 2020년부터 5년이 아니라 2024년부터 5년 내로 청구를 해야 합니다. 이때 청구에 필요한 서류들은 여러 가지가 있겠는데요. 일단 기본적으로 들어가야 될 걸 말씀을 드리면 유족급여 청구서, 사망진단서 또는 시체검안서, 또 만약에 4인 미상인 경우에는 사체 부검 소견서, 주민등록 등본 또는 호적 등본이 필요하고 그 외에도 기타 평균임금 및 업무상 사망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가 필요합니다. 특히 유족급여 청구서 같은 경우에는 만약 해당 사건이 사고나 질병과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에 대해서 좀 심도 있게 검토해야 될 사안이 있다라고 한다면은 단순하게 유족급여를 청구하겠다라는 드라이한 사실관계만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법률적인 의견도 상세하게 들어가게 됩니다. 대표적인 게 과로 스트레스로 인한 뇌심혈관계 질환 같은 경우에는 그냥 청구서만 딱 내시는 것보다는 어떤 일을 얼마나 하셨고 그로 인해서 과로 스트레스의 영향이 위험도가 크게 증가하였다는 내용이 아주 상세하게 들어가 있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게 유족급여를 신청하였다라고 하면 근로복지공단에는 누구에게 유족급여를 지급할까요? 유족급여는 유족보상연금과 유족보상일시금이 있는데요. 먼저 유족보상연금을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유족보상연금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나와 있는 수급권자 순위에 따라서 순서가 정해지게 됩니다. 유족보상연금의 수급 자격자는 생계를 같이 하고 있는 자라는 공통적인 전제 하에 배우자, 부모 또는 조부모로서 각각 60세 이상인 자, 자녀, 손자녀로서 25세 미만인 자, 형제자매로서 19세 미만이거나 60세 이상인 자, 위에 해당하지 않는 자녀, 부모, 손자녀, 조부모, 형제자매로서 장애를 가진 자,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주의하실 점은 방금 말씀드린 수급 자격자 개개인이 나눠서 가져가시는 게 아니에요. 별도의 순위가 있습니다. 그 순위에 따라서 1순위에 해당하시는 분이 다 지급받게 됩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르면은 유족보상연금의 순위는 배우자, 자녀, 부모, 손자녀, 그 다음이 조부모 및 형제자매의 순서가 됩니다. 즉 배우자가 가장 1순위자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배우자가 안 계시게 되면 자녀나 부모로 순위가 넘어가게 됩니다. 만약에 수급 자격자가 돌아가셨거나 연령 기준을 넘어가게 돼서 자격을 잃게 되면 그 다음 순위가 그 자격을 획득하게 됩니다. 그러면 유족급여는 얼마나 지급이 될까요? 먼저 유족보상연금 같은 경우에는 평균 임금의 52%에서 67% 정도 되는 금액이 매월 지급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일시금 같은 경우에는 평균 임금의 1300일치가 지급이 되게 됩니다. 그런데 유족보상 일시금은 모든 경우에 지급받으실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유족급여는 기본적으로 유족보상연금, 연금의 형태를 띠게 되고 유족보상 일시금은 두 가지 예외 규정에 해당할 때만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유족보상연금에 수급 자격자가 없는 경우입니다. 예를 들면은 생계를 같이 하고 있던 가족이 없었다거나 배우자가 없고 자녀들은 성인이고 조부모도 안 계시고 형제자매만 있다, 이런 경우가 그 상황이 될 텐데요. 이러한 경우에 유족보상 일시금 수급권자의 순위는 먼저 1순위는 근로자 사망 당시 그에 의하여 부양되고 있던 배우자, 자녀, 부모, 손자녀 및 조부모가 될 것이고 2순위는 부양되고 있지 아니하던 배우자, 자녀, 부모, 손자녀 및 조부모 또는 부양되고 있던 형제 자매가 이 순위에 해당합니다. 3순위는 부양되고 있지 아니하던 형제 또는 자매가 해당이 됩니다. 유족보상 일시금을 받을 수 있는 두 번째 경우는 유족급여를 연금의 형태로 지급받기에는 아주 곤란한 경우가 그에 해당합니다. 근로자 사망 당시에 유족급여 수급권자가 외국에 거주하고 있다거나 내국인 수급권자가 국외에 이주하였다거나 그런 경우에 연금으로 매달 받는 게 아주 힘들다고 보아서 일시금으로 지급이 가능합니다.
아까 제가 유족급여 같은 경우에는 연금이 기본이라고 말씀드렸고 일시급 같은 경우에는 예외적으로만 지급이 가능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전액은 아니더라도 일부를 일시금으로 지급받을 수 있는 방법은 있습니다. 연금 수급관자 같은 경우에는 전체 유족보상 일시금 중에 50%, 즉 651분에 해당하는 거에 대해서는 일시금으로 지급받고 나머지 감액된 부분 50%에 대해서는 연금의 형태로 지급받는 걸 선택하실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산재보험 중에서 유족급여에 대해서 알아봐야 하는데요. 이 유족급여의 특성상 모든 손해가 다 보장이 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위자료가 포함이 안 되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사망사고가 발생하였다라고 하면은 산재를 통하여 유족급여 등을 꼭 보상을 받으시고 남은 위자료라든가 다른 부분에 대한 보상에 있어서는 꼭 민사소송이나 적어도 별도로 민사적 청구를 통해서 해결을 하셔야 합니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다른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상단에 번호로 연락을 주시거나 댓글을 남겨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산재상담소의 이기훈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